물류관리론 5주차 5-2 운송수단별 장단점에 대해서 연결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상운송에 대한 선박운송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육상운송 화물 트럭 운송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철도 운송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 운송은 기차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출발역과 도착역 간 운송, 이것을 대운송이라고 하고, 소운송은 출발역과 도착역에서 송수화인의 문전까지 집하, 배달 운송이 부수된 하역 보관이 결합되어 운송 목적을 달성하는 운송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송은 역 간의 이동이지만 소운송은 수화인, 그러니까 화물을 받을 사람 문전까지 배달하는 것, 이것을 소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가 하면 그런 서비스를, 배달 운송까지를 연결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 운송에서 내리고 나면 그 다음 소비자한테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해준 것을 보통 철소 운송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철도 운송의 장점은 원거리 대량 운송의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철도가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의 중량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은데, 보통 지금 화물이 트럭에 싣는 것보다 철도가 중량에 대한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운송 시 운임이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화물 트럭 하나보다는 장거리 운송 시 운임이 철도가 더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계획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열차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운송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트럭 운송과 비교를 했을 때인데요. 예를 들자면 트럭 운송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아주 러시아워라든가 아니면 뭐 기상 조건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의해서 고속도로가 막혀서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열차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중요한 운송,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철도 운송은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적 전천후적인 운송수단이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해상 운송도 기후의 영향을 받고, 육상 운송 중에서도 트럭 운송은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되게 미끄럽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번에 겨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폭설로 인해서 아예 차량이 거의 1박 2일 동안을 발이 도로에서 묶여서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데, 철도 운송은 그런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송수단별 장단점인데요. 철도 운송의 단점은 자유로운 운송 요구에 미적용한다. 왜냐하면 철도의 정해진 시간과 또 철도의 철도 노선이 정해진 곳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근거리 운송에는 비교적 운임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좀 장거리 운송일 때는 오히려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그런 내용을 철도 운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화물 수치에 있어서 부수적인 운송이 필요한데,
역과 역까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적기에 배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차는 정확한 시간을 선로를 정해진 선로에 가기 때문에 적기에 배차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운임의 융통성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화물 용적에 비해서 트럭에 비해서는 더 많이 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선박이나 해상 운송 내용에 비해서는 화물의 용적에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차의 용적 대비에 화물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화차의 용적보다 더 큰 화물이라면 철도 운송으로 불가능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철도 운송의 단점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철도 운송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항공 운송입니다. 항공 운송은 비행기를 이용한 건데요. 항공 비행기의 성능의 발전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공기가 고속화, 대형화로 급속하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수송기에 비행기도 크기가 초대형화돼서 상당히 이 비행기 치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물량을 이렇게 실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물 전용기 도입이 돼서 신속한 운송이 필요하거나 빠른 운송, 선적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 말고 빠른 운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고가품인데 부피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화물 운송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항공 운송이 웬만하면 상품에 따라서 또 그 묶음으로 오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운송까지도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가 원하는 항공 운송의 장점은 고가 소형 상품의 운송에 아주 유리합니다. 또 물품의 손상이 적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또 포장이 간단해서 포장비가 저렴하고 운송 속도가 당연히 빠른 것은 장점입니다. 또 그래서 긴급 화물이라든가 어떤 시간이나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운송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움직여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화주의 경우는 재고 관련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의 단점은 대량 물량의 운송에는 부적합하다. 너무 대형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물량을 운송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공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 속도도 빨라졌지만 그래도 항공기의 한계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는 단점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운임이 비쌉니다. 그리고 화물의 중량 제한이 있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철도 운송과는 다르게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항공기는 뭐 태풍이라든가 기상의 악조건일 경우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없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용 가능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공항이 없는 도시는 이용이 불가하다. 아니면 먼 공항에서 내려서 물류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이 없는 도시 같은 경우에 꼭 이동을 한다면 그런 장애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의 완결석이 좀 부족하는 그런 내용의 항공 운송의 단점입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항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황 아니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대상 소비자 아니면 대상 화주에 알맞는 최적의 운송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장단점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항공운송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송 수단별 장단점을 지금 계속 이야기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화물을 어떤 운송 수단을 쓸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복합 운송이 있는데요. 복합 운송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화물을 화주의 문점까지 수화에는 문점까지 이렇게 일관 배송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육상을 이용하고 해상을 이용하고 항공기가 각종 운송기관이 상호간의 계약 체결을 해서 누군가가 운송 주체가 돼서 다른 운송기관이 하청 운송인이 돼서 복합 운송을 실행합니다. 자, 말이 복잡했는데요.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해상을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운송이 됐다면 바로 하주한테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송 수단끼리 지금 어떤 제휴를 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을 체결을 해서 배에서 하역하면 화물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돼서 육상 트럭 운송하고 연계가 직접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배달, 수화인한테 직접 문전까지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복합 운송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상당 부분은 그렇게 움직여져 있죠. 예를 들면 철도를 이용했는데 역에 도착하고 나면 역에서 다시 다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받아서 실어서 연결해주는 그런 복합 운송들이 요즘은 거의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합 운송으로 이루어졌다. 연계해서 가죠. 또 일반 소비자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역에 도착했으면 거기에서 전화하면 바로 다른 육상 트럭 운송이라든가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 오토바이 택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집으로 연계해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복합 운송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운송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이야기하죠. 석유 제품이라든가 가스 제품 운송에 이용되는 것인데요. 파이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그 자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운송 수송 수단이기도 하고 수송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유하고 어느 지점까지 파이프를 통해서 석유라든가 가스 제품이 운송되는 거 이거보다 파이프라인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 운송은 운송 수단이기도 하고 운송 기간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운송의 장점이라면 유지비가 저렴하겠죠. 한 번만 처음에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한 번 해놓으면 유지비가 아주 저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연속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용지 합표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송 후 완전 자동화가 가능할 정도로 파이프라인 자동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높은 안전성, 운송 중 사고 발생률이 거의 낮다고 봐야 되겠죠. 파이프라인으로 오기 때문에 선박이 태풍을 만났거나 비행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파이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또 환경 오염이 없는 친환경 순화적 운송 방법이 나오는 건데 배로 싣고 오면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점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석유 제품이나 가스 제품에 어떻게 어떤 품목에 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 운송의 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제품의 한정이죠. 이건 뭐 석유 제품이라든가 가스 제품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에너지 자원의 수송에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 장소에 한정이 되는데 운송 경로에 대한 제약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느냐 따라서죠. 그래서 특정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운송 경로에 대한 제약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지하에 묻거나 아니면 해상 바다에 해오는데 거기에 대한 초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한번 깔아놓으면 친환경이고 또 관리 유지비가 적게 드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수한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운송인데요. 이제 물리의 육상 운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가 아니고 하늘이 아닌 육상 운송인데요. 이건 주로 도로 운송을 이야기하죠. 도로 운송은 원활한 기동성 그리고 신속한 배송, 다양한 고객 요구에 응해서 운전에서 문전까지 운송을 실현하는 것을 도로 운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화물 트럭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육지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것 이걸 도로 운송이라고 한다. 육상 운송이라고 하죠. 그럼 바다는 뭐라고 할까요? 해상 운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 운송의 특징은 기동성이 있다. 그리고 신속한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육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속 정확한 문전 서비스 실현이 가능하다. 하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바로 그 코앞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리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송 단위의 소량 및 에너지 다소비용 운송 기간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에너지는 많이 소비시키는데 아무래도 트럭의 규모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운송 단위가 소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 운송이고요. 화물차 유형과 특징인데 유형별 화물 자동차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 용도용으로 이렇게 구분한데요. 특수 자동차는 뭐 견인형이라든가 군환형, 특수 작업형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물차도 우리가 봤을 땐 그냥 화물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물 자동차도 구분을 굳이 해봤더니 화물 자동차와 특수 자동차가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중에서 일반형은 보통 화물 운송용인 것이고요. 덤프형은 미끄러져서 뒤로 이렇게 부어서 할 수 있는 덤프 형식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밴형은 지붕 구조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형인데요. 이게 밴형은 위가 완전히 그 지붕 구조가 있어서 덮개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밴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수 용도형인데 특수하게 필요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 운송, 특수한 화물 운송을 이야기합니다. 운송용 트럭을 이야기합니다. 특수 용도용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기름 탱크가 실려 있는 화물차, 이건 특수 용도용이죠. 아니면 가스통이 실어져 있는 대형 가스통이 실어 있는 그런 특수 용도용, 용도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 원액 뭐 트럭 뭐 이런 탱크가 별도로 있죠. 이런 것들은 특수 용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수 작업차도 있는데요. 견인형, 견인차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이죠. 군환형은 고장도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환 견인할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 작업형은 위의 견인형이나 군환형에 속하지 아니한 특수 작업용인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화물 자동차의 내용을 봤더니 간단하게 봤으나 그렇게 일반형, 덤프형, 배형, 특수용종으로 구분하는데 특수차에는 견인형이나 군환형, 특수 작업형으로 구분하더라. 그래서 덤프형은 뒤로 미끄러지게 해서 화물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인가 하면 배형은 우리가 보통 탑차라고 이야기하죠. 탑차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배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붕이 있어서 그 안에 어떤 냉장식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내용 그런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면 파손이 가능하고 비가 맞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아니면 중요한 식품들, 냉동식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배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물차 유형별 화물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별로는 보통 트럭, 트레일러, 전용 특장차, 그리고 합리화 특장차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에서 트럭도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최대 적재량 1톤, 최종 중량 3톤, 이렇게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이렇게 해서 사이즈별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 중량 10톤 이상, 적재량 5톤 이상 뭐 이런 차들이 굉장히 큰 트레일러처럼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트럭도 대중수로 나눈다. 그 다음에 트레일러는 세미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 뭐 폴로스 트레일러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요. 지금 이게 세미 트레일러는 후측에만 타이어가 부착되고 전축에는 연결장치인 커플러가 지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어커처럼 그 후측에만 타이어가 부착되고 앞에는 견인차한테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강관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송할 때 하고 지금 후자는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 트레일러 또 트레일러 내용은 세미 트레일러와 달리 전축은 물론 후축까지 타이어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폴 트레일러는 전신주라든가 구조물 이렇게 긴 거, 전신주 같은 거 싣고 가는 거 봤을 겁니다. 이런 운반용 트레일러에 싣는 것이다. 더블 트레일러는 세미 트레일러 2대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트레일러인데요. 요건 아주 굉장히 긴 거기 때문에 주로 고속도로, 넓은 도로가 있는 데서 또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또 보장된 트럭이라든가 폭이 보장된 트럭이라든가, 왜냐하면 커브 돌 때 어느 정도 폭을 안고 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 특장차는 뭐 덤프 트럭, 그리고 믹서 트럭이 있죠. 콘크리트 믹서차, 내밀코 차량은
계속 화물 트럭 뒤에서 그 콘크리트를 믹서시키면서 걸어가는 달리는 그런 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림체 운송차인데요. 요건 뭐 곡물, 사료, 뭐 유류등 이런 걸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것보다 물립체 운송차라고 합니다. 뭐 냉동차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냉동이 필요로 한 그런 차를 탑차로 해서 냉동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액체 운송차인데요. 유류, 당밀, 기름 뭐 이런 것들을 액체함으로 운송하는 탱크로를 이야기합니다. 기타 가죽 운송 차량, 행어 차량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합리화 특장차인데요. 화물 적재나 하역 시 합리적으로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장착된 그런 차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운송 수단별 내용을 수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유형별로 육상 운송에 대해서 하는데 트럭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 트럭까지 알고 다음 5-3에서는 육상 운송 철도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5-2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